다시 돌아왔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석 선배와 어제에 이어 정원석 선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틱톡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틱톡 강제 매각법이 조만간 미국 하원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양당이 이게 초당적인 합의를 보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원까지는 무리 없이 통과를 할 것 같고, 뭐 이미 지난주에 그 에너지 상공위,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죠, 국회에서 그 소위 통과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원 표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바로 상원으로 직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틱톡으로 대선 선거 운동을 해서 사실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틱톡에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뭐 국가 기관에서는 소셜 미디어 앱을 아예 삭제하라 이렇게 법으로 이제 지정을 할 정도였는데 다시 입장을 돌아섰습니다. 틱톡 금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돌아섰거든요. 왜 그렇게 바이든 마음이 왜 돌아섰냐라고 봤더니 그 사이에 악화된 이제 미중 관계가 원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정치인들을 향한 이 틱톡의 좌표 찍기로 민심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좀 틱톡의 오판이라고 하는데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발의되자 틱톡은 해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링크를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행동이 중국 기업이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제 더 커지게 만들면서 역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당연히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틱톡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틱톡을 금지하는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 틱톡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틱톡을 뭐 굳이 금지할 필요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왜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트럼프가 그 지난 7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공공의 적이다. 페이스북이 공공의 적이다. 예, 인민의 적이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네. 예. 그러면서 페이스북만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예, 그냥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틱톡이 금지가 되면은 그 반사 이익을 누가 누리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메타가 최대의 수혜자죠. 그러니까 메타가 수혜를 입는 게 싫다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그저께 네.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주가가 4.3%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네. 지금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여전히. 네. 오늘 메타 주가는 다시 또 3% 넘게 급등을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틱톡 금지법이 곧 있으면은 통과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지금 메타 주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출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제 메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트럼프는 여튼 왜 그렇게 입장을 뭐 바뀐 거에 있어서는 뭐 배경에서는 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뭐 어디서 그러니까 뭐 메타의 보도를 존재 했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을 왜 그러면 트럼프는 싫어하게 됐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 얘기 하시려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와 트럼프는 어떤 계기로 네. 갈라서게 됐느냐. 네네.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지난 대선 이후에 그 의회에 대해서 즉 의회가 뭐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식의 선동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2021년 네. 1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선동을 무엇으로 했느냐? 그러면 그때 뭐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네. 워낙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를 매겨버립니다. 흔히 얘기해서 영정을 먹인다고 하죠. 그 속된 말로. 그러니까 영정을 먹인 거예요. 계정에 접근을 못하게. 근데 이거 흔한 거거든요. 사실 뭐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뭐 비방을 한다든가 어떤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와 뭐 싸운다든가 뭐 좀 누군가를 뭐 인종차별적인 뭐 그런 발언을 한다든가 뭐 누군가가 혐오감을 느낄 만한 뭔가를 게시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계정이 정지가 되고는 해요. 그러는데 지금 약간 선동에 가까운 그러니까 내란죄로 기소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 전 네. 대통령이.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내란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그 채널 뭐 거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네. 트럼프가 삐진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앙금이 있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북을 쓰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정지됐던 계정이 복구가 되긴 했지만 지금 쓰지 않고 있죠,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로 페이스북과는 갈라쓴 거예요. 근데 당시에 X도 네. 트럼프 계정 폐쇄하지 않았어요? 폐쇄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음, 영정을 먹이는데 음. 여기는 이제 좀 사정이 다릅니다. 왜요? 뭐가 달라요? 그 2022년 그 5월, 6월 이때 5월, 6월 이때 네, 머스크가 등장을 하잖아요. 머스크. 네, 무려 우리 돈으로 56조 원을 들여가지고 트위터를 인수를 해버리죠, 머스크가. 네.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나서 22년 말에 트럼프의 계정에 대한 그 영정 조치를 풀어줍니다. 오. 네, 다시 살려주는 거죠. 네. 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본인의 정치색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하고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막 지지하고 있거나 지지하는 이런 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 뭔가 색이 맞는다.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트위터 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머스크의 트위터, 그러니까 X에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이민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정치색이 네. 상당히 좀 트럼프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민자에 대해서 되게 그 반대적인 입장을 좀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머스크.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이제 소셜 미디어가 트루스 소셜이죠.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게 그냥 트루스, 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다. 뭐 이런 뜻에서 트루스 소셜이라고 이름 지어 놓은 건데 어딘가 모르게 그 트럼프의 향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그 영정 때문에 삐졌던 트럼프가 야 이거 그냥 내가 만들게. 아, 나 돈 많으니까. 내가 만든다고 사자. 하고 직접 만들었어요. 네. 네, 소셜미디어를 실제로 자기가 만들었고 이 정치 검열이 없는 무제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머스크가 좀 이렇게 얕잡아 봤죠. 이거 정말
끔찍한 이름이다. 그 음. 트루스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그 로고 하며 네. 예, 끔찍하다. 그러니까 terrible naming이라고 이게 약간 좀 조소를 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와 트럼프는 뭐 그런 일로 뭔가 이렇게 사이가 뭐 멀어진다든가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회동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밌는 기사를 썼습니다. 야, 알고 봤더니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이 트루스 소셜 이거 인수해 달라 그랬대. 언제 라는 만났어요? 기사가- 뭐 둘이 그렇죠.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예전에 만났다라는 거고 네. 그 만난 자리에서 이 트루스 소셜에 대한 인수 얘기가 네. 오갔다라고 그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가 상당히 이제 재미있었는데 네. 그러면 왜 이거 뭐 자기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뭐 아무나 와서 좀 정치적으로 뭐 검열 없이 마구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갑자기 왜 팔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이 지금 좀 급한 모양이에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소송 비용이 네. 대략 뭐- 5억 달러 정도가 들 것이라고 네. 예상이 나옵니다. 최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선거도 치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5억 달러를 이거 뭐 채권이 됐든 뭐든 뭔가 이거를 예치를 하건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 돈이 실제로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뭐 9천만 달러인가를 뭐 이렇게 공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전부 채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본인 재산을 네. 전부 팔면은 5억 달러 이상의 뭐 많은 돈을 보유한 뭐 굉장히 부자기는 하죠, 트럼프가. 그렇기는 한데 이 정도 비용 마련을 하려면은 이제 건물도 팔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건물 파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 비용이랑 이런 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 상황에서 뭐 물론 뭐 머스크 말고도 트럼프의 이 지지자들이 있죠. 그 이제 상당히 뭐랄까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냥 그런 거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뭔가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머스크랑은 이 트루스 소셜을 인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인수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양쪽에다가도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회동이 있었다라는 그 장소야 난 거기 가본 적도 없어. 일단은 부정한 네, 거네요. 이렇게 그냥 부인을 만나지 해버렸고 않았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선거 그 사무소 쪽에서는 무대응을 했고 근데 이 트루스 소셜을 가지고 있는 모 회사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워싱턴 포스트에 둘이 만났던 것 같더라. 근데 무슨 뭐 트루스 소셜에 대한 인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할까라는 얘기를 했대 둘이. 근데 네.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대는데 네. 이게 워싱턴 되게 재밌게 포스트에서 인터뷰했네요. 네, 워싱턴 네. 포스트에서 지금 네.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죠. 네. 둘이 만나서 뭐 인수 얘기가 있었어? 네. 확인해줘라고 했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야 니네 회사를 살까 하다가 가치가 없다고 네. 안 하기로 했대는데 이렇게 네. 반응을 했대. 이거 완전히 아. 먹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기사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뭐, 재밌네요. 뭐 대꾸하기도 싫으니까 네. 그냥 니네 회사에 인수하려고 했단다. 그런데 가치도 없더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진을 좀 먹이는 그런 여기 뭔가 이 트럼프랑 같이 일을 하려면은 좀 이 정도의 배짱 좋게 얘기하면 배짱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건방지고 또 말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례하고 네. 뭐 뭔가 깡도 있고 뭐 그쵸. 이래야 되나 봐요. 네. 그렇게 반응을 했더라. 음. 그래서 이거를 또 기사에다가 실은 워싱턴 포스트도 웃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또 이렇게 실으면서
트럼프와 관계되어 있는 그 회사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방식 같은 것도 적나라하게 노출을 했고 기사 말미에 마지막에 기자 바이라인까지 다 나온 다음에는 마지막에 가로치고 뭐라고 해놨냐면은 우리 회사 워싱턴 포스트 사주는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 사주도 야 니네 사주보다 돈 많은 사람이다. 재밌다. 예, 재밌네요. 네, 기사를 오. 가지고 싸웠더라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여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소송을 놓고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진짜 좀 돈이 급전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 틱톡에 대한 입장을 이제 선회한 배경으로 이제 머스크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제 그 공화당 거물 후원자인 제프 야스와의 관계를 의식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야스가 그 틱톡의 모회사인 이제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에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 가량 투자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을 금지하는 거에 이제 반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또 보는 배경도 있잖아요. 네. 돈이 여튼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한 또 머스크가 또 트루스 소셜 인수를 뭐 거부를 한 것인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근데 매력적이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네. 이 트루스 소셜이 굉장히 이렇게 희미한 그런 재정 상태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가 가져간 수익금이 얼마였냐? 1년간 200달러더라. 오. 200달러 나왔다는 거예요. 트루스 소셜에서. 네. 사실상 돈이 안 되는 회사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팔 때는 좀 뭐 부풀려가지고 비싸게 팔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막 지금 주변에다가 여기 빨리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라고 트럼프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트루스 소셜이 세를 부풀릴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팔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그 머스크가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근데 뭐 다른 얘기에 대해서 알려진 거는 없고 요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더라 정도가 지금 보도가 됐지만 지금 양쪽에서 다 부인하거나 뭐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동문서답. 네. 그렇습니다. 네, 여튼 이제 오늘 그 미국 대선에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소셜 미디어 틱톡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미국 하원을 이 틱톡 강제 매각법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논쟁은 좀 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쵸. 틱톡 운영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호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 몬태나주에서 지난해 5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같은 해 12월 몬태나주 법원이 효력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틱톡 사용 금지 조치가 사용자와 기업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게 또 연방에서도 또 그런 비슷하게 판단 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가 분석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틱톡은 앞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원은 통과를 할 것 같지만 상원 통과는 지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어렵다. 상황입니다. 예. 일단 상원이 민주당이 뭐 우세하기는 한데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틱톡 금지 법안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입장 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수로 뭐 눌러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이 법안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틱톡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소송 같은 걸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그쵸. 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 박 기자가 얘기한 그런 뭐 수정헌법 같은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소송전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소송전은 시간이 걸리게 될 테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틱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재선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연임을 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되로 다시 돌아오는 게 뭐 나을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뭐 상원까지 통과를 하더라도 이거 다시 다 무르고 뭐 뭔가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러한 변수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모르고, 오히려 최근에는 좀 여론조사에서 지금 바이든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으니까요. 어쨌든 이 틱톡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변수가 상수처럼 마치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전 잘 모르겠는 게, 물론 이제 상원 통과하게 되면 사인은 하겠다고 인터뷰는 하긴 했지만 네. 집 바이든 틱톡 들어가 보니까 활동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불과 9시간 전에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뭐 네. 올렸던가요? 뭐 다 자기 뽑아달라는 얘기죠. 이제 트럼프 욕하고. 그러니까 지금 틱톡이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선거전으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 앞둔 미국 대선 앞두고 소셜미디어의 향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럼 내일 또 이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